이번 시간에는 경보 하이브리드 고전압, 전기자동차 전기장치의 고장 진단 및 정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고장 진단의 50페이지부터 72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의 시간은 끝났다.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알아보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고장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경보 장치와 하이브리드 고전압, 전기자동차 전기 장치의 고장 진단 및 정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강의를 도와주실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강의를 맡게 된 유충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차할 때나 좁은 곳을 운전할 때 후 측방 경보 시스템에 의존하는 운전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 이 기능이 고장이 난다고 하면 접촉사고 위험이 더 많이 노출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후 측방 경보 시스템엔 어떻게 정비하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커넥터와 터미널의 점검 및 검사로 가능한데요. 이때 전기장치는 수많은 배선과 커넥터로 구성되며 이러한 커넥터들의 접촉 불량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부품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커넥터의 느슨함, 접촉 불량, 구부러짐, 부식, 오염, 변형 또는 손상을 점검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아, 네. 터미널 및 커넥터 등의 당품으로도 정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이 방법 말고 다른 점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오슬로스코프 검사로도 고장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진단 순서는 먼저 모듈 커넥터를 연결한 다음 이그니션 키 ON 하고 후측방 경보 시스템 BSD 스위치를 ON, OFF, ON 합니다. 이때 캔 통신은 웨이크업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어서 BSD ECU RH와 BSD ECU LH 커넥터의 배선 측 캔 하이 단자 사이의 저항, 전압을 검사합니다. 마지막으로 BSD ECU RH와 BSD ECU LH 커넥터 배선 측 캔 로우 단자 사이의 저항, 전압을 검사하시면 됩니다. 아, 이그레션 키, 후측방 경보 시스템과 BSD 스위치, 그리고 BSD ECU RH와 캔 하이 단자, BSD ECU RH와 캔 로우 단자 사이의 저항과 전압을 측정하는 그런 것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길어지니까 집중이 좀 어려운데요. 잠시 자리를 옮겨서 다른 점검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머나, 미션 수행을 열심히 하더니 이제는 전문 정비사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기정씨, 미션 왔어요. 아, 오늘 미션! 근데 상황이더라. 이런 자리에서 미션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주세요. 가만 보자. 오늘의 미션. 아유, 멋있다. 자, 가만 보자. 오늘의 미션이. 아유, 좀 힘들지만 이게. 정비 지침서에 따라 고장 내용 관련 부품들을 조정, 수리, 교환하라. 아유, 알겠습니다. 빨리 나가서 열심히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끝났죠. 이제 나가도 되죠. 힘들어 피디님. 나갈래 이제. 여러분, 오늘의 미션. 이 미션을 수행하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미션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오늘의 NCS를 확인하세요. 준비하느라 바쁜 기정씨, 오늘도 잘 부탁해요.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 고장 내용의 확인, 분석, 정비, 검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선수 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장 내용의 확인, 분석, 정비, 검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고장 내용 관련 부품들의 점검, 진단 결과에 따라 조정, 수리, 교환 부품을 확인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고장 내용의 세부 목록을 확인하여 차량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선수 학습과 핵심 용어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살펴볼 게 참 많은데요. 이 전기자동차, 전기장치는 종류가 다양하니 왠지 내용이 많을 듯해서 조금 이따가 알아보고 먼저 하이브리드 고전압 장치 정비 방법부터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럼 다 함께 알아볼까요? 하이브리드 작업은 작업을 수행하기 전 정비 지침서를 참조하여 하이브리드 모터 단품을 검사하고 그 과정을 보고서에 작성합니다. 정비 방법은 먼저 하이브리드 모터를 진단합니다. 정비 지침서를 참조하여 하이브리드 모터 단품을 진단하고 그 과정을 보고서에 작성합니다. 그리고 정비 지침서를 참조하여 하이브리드 파워 케이블, 즉 고전압 케이블과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를 검사하고 그 과정을 보고서에 작성합니다. 또한 엔진 클러치를 진단하는데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진단 장비를 이용하여 엔진 클러치 유압을 측정하고 그 과정을 보고서에 작성합니다. 그리고 진단 장비를 이용하여 엔진 클러치 강제 구동을 실시하고 측정된 유압 과정을 보고서에 작성합니다. 끝으로 진단 장비를 이용하여 LDC 활성화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과정을 보고서에 작성합니다. 이때 LDC 활성화 테스트를 통해서 보조 배터리로 충전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하이브리드 고전압 장치 고정을 진단하고 정비하는 건 주로 정비 지침서를 참조하면 되니 부품들만 잘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점검할 부품을 정리하자면 하이브리드 모터, 파워 케이블, 고전압 배터리, 엔진 클러치, LDC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LDC는 활성화 테스트를 거쳐 보조 배터리 충전까지 확인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 이러한 하이브리드 고전압 장치 진단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당연히 감전 위험이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고장 진단하기 위해서는 고전압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감전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고전압 배터리를 포함하고 있어서 시스템이나 차량을 잘못 건드릴 경우 심각한 누전이나 감전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전압 시스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 자동차를 점검하고 조정해 보겠습니다. 안전 플러그는 정비 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업 전 사전 준비 작업을 실시합니다. 전기 자동차를 급속 또는 완속 및 ICCB를 통해 각각 충전을 실시합니다. 정비 지침서를 참조하여 전기 자동차 모터 단품을 검사합니다. 정비 지침서를 참조하여 고전압 배터리 전압을 검사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지금까지 전기자동차 전기장치 고장 진단을 실습해 봤는데요. 혹시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뭐 이런 것은 주의해야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전기자동차 전기장치를 고장 진단하기 위해서는 고전압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감전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까지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도 경보 하이브리드 고전압 전기자동차 전기장치의 고장 진단 및 정비 참 많네요. 이 모든 것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꾸준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까요? 경보 하이브리드 고전압 전기자동차 전기장치의 고장 진단 및 정비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네, 어느덧 학습이 끝나는데요. 어떠세요? 네, 이번 시간 학습 내용만 잘 기억하면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점검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으로 여러분 모두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고장 진단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은 가라! 앞으로도 알찬 교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DWS 점검 진단은 코딩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LDWS라는 시스템은 뭐냐면 차선 이탈 방지 경보 시스템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은 작동 구간은 차량 속도 60 내지 70km 이상 주행 시에 너무 급격한 코너가 아니거나 그리고 차선이 어느 정도 이제 인지가 가능한 도로에서 보통 작동이 되고요. 주행 중 깜빡이라든지 뭐 이런 운전자가 이제 의도하지 않게 이런 신호나 이런 거 없이 차선이 변경될 때 이제 운전자로 하여금 시트 벨트나 뭐 이런 시트의 이제 햅틱 반응, 진동 떨림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소음, 햅틱 반응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운전자에게 인식을 시켜서 뭔가 이상하다는 뭐 경보를 이제 전달하기 위한 그런 장치이고요. 보통 주로 이제 그 차량 전면 유리 그 백미러 옆에 쪽에 그 카메라가 달립니다. 이제 차선을 인지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카메라, 센서 뭐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차량의 속도라든지 그리고 뭐 바디 컨트롤 모듈에서 나오는 이제 뭐 차량 시그널의 작동 상태 뭐 그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해서 상황에 맞게 이제 작동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코딩 작업 뭐 이제 초기화라든지 뭐 한마디로 그렇게 뭐 세팅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보통 그런 것들은 앞에 이제 그 뭐 차선 모양이라든지 이런 그려진 큰 이제 뭐 판때기나 이런 거를 놓고 이제 인식을 시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확한 이제 기준을 세우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차량의 이제 차선을 감지할 수 있게끔 그런 코딩 작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어백 모듈이나 이런 뭐 이런 특수한 뭐 편의 장치 이런 모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수리라든지 모듈 교환이나 이런 걸 해주면 이제 차량에 워낙 이제 많은 여러 가지 뭐 시스템 들어가고 모듈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양이라든지 이런 걸 다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입력을 시켜줘야 된다는 내용이죠. 이 차량에는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들어가 있고 보통은 이제 차대 번호라든지 아니면 그 차량에 맞게 우리가 이제 협력사 사이트나 이런 데 이제 들어가서 그 차량의 차대 번호나 이런 거를 쳐서 들어가면은 검색을 하면 그 시스템에 맞는 뭐 이제 코드가 나와요. 이제 그런 걸 입력을 해줌으로써 그 차량에 적용된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뭐 사양 등을 이제 인식을 시켜주고 이제 그쪽에 이제 뭐 인스톨 시켜준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면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지지는 않는지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혹시 애로사항은 없는지. 일단은 뭐 설계 당시에 뭔가 이제 보통 이제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때문에
각 이제 시스템 해당 시스템에 관련된 배선이나 이런 거는 각 시스템 모듈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들어가고 뭐 전원은 따로 이제 공급받든다든지 다시 모듈에서 이제 공급받는 쪽에 이제 회로도가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시스템에 같이 뭐 이제 배선이 연결돼서 뭐 오류 난다기보다는 뭐 문제가 된다 그러면 뭐 통신 네트워크 통신 회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난다든지 아니면 뭔가의 어떤 뭐 배선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쪽 배선 라인 뭐 전원이라든지 그런 그리고 일반 좀 예민한 뭐 보통 우리 카메라라든지 그러니까는 뭐 뒤 후방 카메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엔진에 엔진 회전수라든지 뭐 마그네틱 센서 그리고 뭐 이제 점화 계통에 이제 뭐 아무튼 뭐 좀 그 전자파라든지 다른 전기 신호 전기 배선이 흐르면 뒤에 이제 자개라고 이렇게 막 이제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은 이 배선에 보면은 이제 피복에 그런 그 전자파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은박지 같은 그런 걸 차단해 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배선에 이제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나 뭐 보면은 주변에 뭐 피복이 배선이 까짐이나 뭐 그런 손상에 의해서 합선 뭐 우리 단락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다른 쪽에 뭐 배선이랑 맞물려서 잘 고장이 나서 뭐 엉뚱한 뭐 차량의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럴 수 있죠. 보통 이제 차량에서는 이제 램프류 뒤쪽에 이제 램프류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제 정비사들이 전구를 이제 교환하거나 그러면 전구도 분명히 이제 사양과 규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형상이랑 그 전구 안에 필라멘트 개수에 따라서 뭐 싱글 전구, 더블 전구 이렇게 하는데 뭐 전구를 잘못 꼈다든지 그리고 뒤에 콤비네이션 램프 같은 경우에는 접지 라인이랑 이런 배선을 같이 쓴다든지 아니면 트렁크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뭐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선이 꺾임이라든지 그런 게 심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데에서 나오는 뭐 단선이라든지 뭐 단락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뭐 트렁크에 연결되는 뭐 이제 저 후방 카메라라든지 아니면은 그 트렁크 파워 게이트 시스템 뭐 그런 부분들이 뭐 그리고 이제 뒤에 그 조명등 그러니까는 뭐 미등이라든지 후진등이라든지 뭐 비상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엉뚱한 뭐 현상들이 간혹 일어나기도 하고요. 뭐 개중에는 이제 어떤 뭐 현상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원인이 딱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일부러 이제 그 배선에 어떤 문제가 뭐 까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점검을 하기 위해서 뭐 경고등이라든지 그때 아마 경고등이나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경고등이 점등되거나 아니면 현상이 뭐 또 엉뚱한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예 앞에 크래시 패드랑 그런 걸 다 드러내고 메인 와이어링의 겉에 이제 그 뭉치에 감싸져 있는 그 피복을 다 떼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 이상한 점은 없었는데 그거를 다시 일단은 이제 다시 새로 조립을 하면서 뜰 때 보니까는 뭔가 이제 배선들이 차량의 배선들은 딱 길이랑 그 사이즈에 맞게 딱 이제 재단이 되고 이제 커넥터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뭐 간섭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뭐 계산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배선이 좀 더 길어지거나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뭐 이제 배선 피복을 감을 때 좀 유의를 해서 그쪽 라인만 뭐 따로 이렇게 빼놓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현상 개선 효과를 간혹가다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격인데 일단은 뭐 그냥 단순히 이제 배선 정리 차원에서 다시 재조립 시에 배선 정리 차원에서 했던 행동들인데 일단은 뭐 상황 개선이 되는 걸 보고 이제 그런 배선이나 이런 것들 그들이 이제 설치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옆에 뭐 다른 뭐 배선이나 이런 배열에 대해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또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전동 모터를 제어하는 뭐 하이브리드 제어 모듈 그리고 충전량을 배터리 상태를 이제 제어하는 이제 배터리 제어 모듈 그리고 이제 저전압 충전 모듈인 LDC 등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차량 진단기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종 선택 시 차량에 기재되어 있는 차대 번호를 입력을 해주면 좀 더 정확한 차량 제원을 진단기에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MCU, HCU, BMS, LDC 등 제어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제어 모드를 선택을 해서 일단 센서 데이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데이터를 보시면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에 필요한 센서 데이터 및 그리고 모터나 뭐 이런 이제 출력 장치들의 작동 상태를 이제 표시하게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상 유무를 또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소프트웨어 관리에 부가 테스트에 보면은 이제 뭐 LDC 활성화 테스트, 엔진 테스트 정지 시, 그리고 엔진 테스트 구동, 그리고 엔진 클러치 유압 보정, 이런 걸 통해서 뭐 기본적인 뭐 이제 센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엔진 시동이랑 그리고 엔진 정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사 시험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저전압 배터리 충전 상태에 대해서 테스트도 우리가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터 제어 모듈에 들어가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제어 모듈의 센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모터 제어에 필요한 뭐 그런 이제 필요한 요건들에 대해서 이제 뭐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시스템들에 대한 뭐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전동식 워터 펌프의 이제 뭐 이런 속도라든지 뭐 구동 모터의 출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전 토크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점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 발전기, HSG, 뭐 충전 상태, 뭐 온도, 뭐 그런 것들도 다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차량 소프트웨어 관리에 데이터 설정을 보면은 이제 모터 HSG 리졸버 보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동기 모터에는 회전 위치 센서라는 것들이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동 전동기 모터가 어떤 상태로 구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안에 보면은 이제 HSG, 그러니까 기동 발전기의 양축 간에 이제 뭐 어떤 뭐 기준점을 이제 보정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보정 모터 HSG 리졸버 현찰을 이제 보정을 해주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자식 워터 펌프가 혹시라도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때 검사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자식 워터 펌프 구동. 보통은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이제 냉각수 교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모터 교환 시에 이제 냉각수가 나오면 내부에 이제 에어가 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에어백이 작업을 시행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LDC. 이 LDC라는 것은 이제 저전압 배터리를 충전을 해주기 위한 그런 장치고요. 뭐 구동 시에는 이제 앞에 달려 있는 기동 발전기가 이 저전압 배터리를 충전을 해주는데, 이제 시동 꺼져 있거나 EV 모드 시에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이제 그 교류 전기를 이제 직류 전기로 이제 변환을 시켜줌으로써 뒤에 이제 저전압 배터리에 충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제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LDC 시스템 제어 모듈에 센서 데이터를 보시면 LDC가 이제 저전압에 이제 충전되고 있는 이제 전류 상태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압값, 그리고 파워 모듈의 온도 상태 등을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해서 이제 점검 정비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후측방 경보 시스템 BSD의 점검 진단은 터미널 및 커넥터 점검 및 검사, 그리고 오슬로스코프 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정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비 지침서를 참조하여 하이브리드 모터를 진단 보고서 작성합니다. 정비 지침서를 참조하여 하이브리드 파워 케이블, 즉 고전압 케이블과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를 검사하고 그 과정을 보고서에 작성합니다. 진단 장비를 이용하여 엔진 클러치 강제 구동을 실시하고 유압을 측정하고 그 과정을 보고서에 작성합니다. 진단 장비를 이용하여 LDC 활성화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과정을 보고서에 작성합니다. 이때 LDC 활성화 테스트를 통해서 보조 배터리로 충전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전기자동차 점검 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 플러그는 정비 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업 전 사전 준비 작업을 실시합니다. 전기자동차를 급속 완송 및 ICCB를 통해 각각 충전을 실시합니다. 정비 지침서를 참조하여 전기자동차 모터 단품을 검사합니다. 정비 지침서를 참조하여 고전압 배터리 전압을 검사합니다.